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 물건을 접수하는 그 과정과 체크리스트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소와 세부적인 층 또는 호수 그리고 면적을 확인하는 것은 주거용이건 업무용이건 기본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면적 확인 부분부터 주거용과 업무용을 나눠서 얘기하는 건 중요도가 좀 달라서예요. 주거용은 실면적이 조금 크거나 작아도 구조가 좋거나 가구 배치에 이상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얘기 들은 것과 실측 면적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별다른 분쟁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에서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업종이 아닌 비자유업종에서는 면적에 따라서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 필증을 받는 것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학원이나 강습소 중에서 일부는 강의실 내부의 전용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 확보돼야 한다거나 이렇게 임차인의 업종에 따라서 면적 제한이 있거나 최소 면적에 제한이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측에서 얘기한 면적을 손님이 그대로 믿도록 하시면 안 되고요. 가능한 손님이 실측을 하도록 하시고 특히 비자유업종이라면 반드시 스스로 실측하도록 하셔야 해요. 만약에 손님이 마음에 드는 사무실이 있는데 실측을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도와드리는 정도로만 하시거나 직접 해주실 경우에는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비자유업종이나 면적 제한이 있는 업종에서는요. 다음으로 인테리어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데 이건 간단하게만 문의하고 현장에서 자세히 보시는 것이 좋아요. 다음에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업무용 부동산은 전세가 거의 없으니까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걸 기본으로 하시되 나중에 기타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화조 청소비를 임차인끼리 n분의 1 한다거나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중에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꼭 물건 접수 시에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까지만 서로 확인되면 계약 이후에 분쟁이 생기지는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대신 업무용에서는 시설비나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테리어가 잘 돼 있을 것 같으면 시설비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상가라면 특히 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설비나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닌 현재 사용 중인 임차인과 조율하는 것이니까 임대인으로부터 물건을 접수받을 때는 생략하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상가는 임차인이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현재 사용 중인 임차인이라면 물건을 접수받을 때 간략하게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현장을 방문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대화를 나눠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차 확인. 기본 주차가 어떤지와 추가 주차가 가능한지 그리고 손님 주차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입주 가능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좀 생략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주거용이건 업무용이건 기본적인 패턴은 같아요. 자, 특별한 게 없다면 전화를 통한 대화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현장을 또 방문해 봐야죠. 주거용이건 업무용이건 대화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과 현장을 직접 보면서 파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업무용 부동산에서는 차이가 더 많아요. 물건을 접수받은 후에는 현장 확인이 무조건 필수입니다. 현장에서 파악해 봐야 할 것은요. 우선 인테리어의 형태, 현재 어떤 업종이 사용 중이고 현재의 상태를 원상복구하고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임차인에게 인수시키는 것인지 사용 중인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인수하는 것을 원한다면 임대인이 반대하는 상황은 아닌지 인수하는 조건에 시설비나 권리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시설만이 아니라 집기 중 일부를 유료로 인수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음 임차인이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 다음 임차인이 필요하다면 인수하고 아니면 철거하거나 집기를 빼주실 수 있는지 이런 인테리어와 집기로 인한 시설비 또는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전화보다는 현장에서 상태나 물건을 직접 보면서 대화하시는 것이 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겠죠.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 또 한 가지는 이건 반드시는 아니지만 내가 여기를 계약할 만한 손님이 있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는 가본 김에 인근 유료 주차장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업무용 부동산에서는 주차를 예민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차가 무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도심에서는 주차의 한계도 있다 보니까
고객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근처 유료 주차장에 월주차가 가능한지 또는 방문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시간당 금액이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 놓으시면 고객을 모시고 갈 때 좀 더 효율적인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장에 위법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위법 부분이 이미 걸려서 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건물도 있지만 아직 안 걸려서 건축물 대장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하지만 현장에는 위법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건물도 허다합니다. 현장에서 이 위법 부분을 전혀 확인 안 하고 중개하셨다가 임차인이 비자유업종이라서 관청에서 실사가 나왔을 경우에 그때 걸린다면 임차인의 영업에 큰 손실이 따르게 되고 당연히 분쟁으로 이어지니까 현장을 확인하실 때에는 위법한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부동산의 현장 확인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남긴 적이 있고요. 오늘은 물건 접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영상이니까 이 정도로 생략할게요. 자, 업무용 부동산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임차인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 이렇게 협의 대상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임차인이 이미 나가서 공실인 상태에서는 임대인 측하고만 모든 것을 조율하면 되겠지만 공실이 아닌 상태에서 임대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임대료와 기타 계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입주 가능일이나 권리금 또는 시설비, 원상복구나 집기 등에 대한 인수인계, 이런 부분은 현재의 임차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장까지 확인하면서 광고용 사진도 찍으시고 돌아오시고 나면 현장에서 확인이 미비했던 부분이나 추가적인 부분을 다시 추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상의하시면 되겠죠. 자, 물건 접수에 대한 영상, 지난 시간에는 주거용에 대해서, 오늘은 업무용에 대한 부분까지 중요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